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지은 책입니다. 출판사는 한티제입니다. 이제 30번째 좌담입니다. 2018년 2월 26일 부모님은 하늘, 지인, 지미, 윤희, 그리고 성소수자는 오소리, 답청. 제목은 성소수자 부모와 당사자들이 나눈 이야기. 오소리. 오늘은 성소수자 부모와 당사자들이 커밍아웃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자녀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서로 물어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요. 우선 저는 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어요. 자녀의 커밍아웃을 맨 처음 받았을 때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하늘, 부모님이죠.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야기를 아들 친구에게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멍했어요. 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만 들고 멍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그 순간 멍해졌죠.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시간과 생각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머리 회전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순간에. 오소리, 그때 아드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늘, 그때 아들이 우울해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가끔 이해가 안 되던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인,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직 16살이라 얘가 어려서 아직 게이가 뭔지도 모르고 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맞고 아이가 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소리, 만약 그때 아드님이 어떤 방식으로 커밍아웃을 했다면 그런 생각이 좀 덜 들었을 것 같으세요? 지인, 저는 그때 네가 20살이 넘어도 같은 생각이면 인정해 줄게 했어요. 성적 지향은 누가 인정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저는 아이가 16살이었으니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성적 지향을 스스로 알게 되는 평균 나이가 만 13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아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자신도 노력했는데 성적 지향을 바뀌지 않더라.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건 어쩔 수 없더라 하는 정보를 많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윤희, 오소리님은 아직 커밍아웃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커밍아웃을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기를 바라세요? 오소리, 저는 확답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하늘님께 들은 이야기가 가장 좋았거든요. 지구가 뒤집어져도 엄마는 내 편이다. 그렇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는 답을 가장 듣고 싶어요. 지미, 저는 커밍아웃 받고 멍하다는 말씀이 정말 와 닿아요. 커밍아웃을 받았던 순간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정기 모임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성소수자는 부모에게 용 같은 존재라고 들어는 봤지만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아까 하늘님 이야기처럼 저랑 제 처도
아, 그래서 얘가 그랬구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얘가 불행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들이랑 얘기해 봤는데 그때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것과 정체성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학교 생활이 싫었던 거지. 그게 그렇게 연결된 건 아니었다고. 제 생각에는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의 모든 것을 정체성에 끼워 맞추는 경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오소리, 자녀분들은 아마 부모님께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인을 꾸준히 던졌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왜 눈치 못 채셨나요? 하늘, 우리 애는 안 던진 것 같아요. 안 던졌어요. 지인, 우리 애도요. 지미, 저희 아들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TV에 동성애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아빠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에 제가 아빠는 그들을 인정한다. 하지만 주변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아들이 좀 사인을 눈치채지 못한 거죠. 오소리,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나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TV 프로그램을 엄마랑 보고 있었어요. 푸른 눈의 모녀가 나왔는데 선천적으로 엄마가 눈이 푸른색인데도 딸도 그래서 엄청 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좀 떠봤죠. 내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약간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랑. 엄마가 그건 싫대요. 자기 일이 되는 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들이 평범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동성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 커밍아웃을 하기가 더 망설여지더라고요. 처음으로 성소수자, LGBT라는 말을 들었어요. 부모들은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전에 지식이 있어야 눈치챌 가능성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모 세대는 자라면서 거의 다 30대나 40대가 될 때까지 LGBT라는 말도 성소수자라는 말도 몰랐고 어디서 본 적도 입에 담은 적도 없기 때문에 저도 2010년인가 어느 강연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LGBT뿐 아니라 AIQ도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짐이 처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나왔을 때 벽에 LGBT라고 써 있고 옆에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써 있어서 저는 그것도 와이파이 번호인 줄 알았어요. 게다가 LGBT 얘기가 계속 나와서 B는 뭐지? T는 트랜스젠더 같은데? 하고 생각했어요. 지인, 저도 호모가 나쁜 말인 줄 몰랐고 영화 보고 알았어요. 전혀 사람들한테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하늘, 아이가 동성애자인 걸 알고 나서는 한 2년쯤 뒤 인권단체를 찾아갔거든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LGBT라는 말을 알게 되었어요. 커밍아웃을 받고서도 그 용어는 몇 년 뒤에야 안 거예요. 윤희, 오소리님은 성소수자 관련 자료를 부모님이 우연히 보도록 집에 슬쩍 놓아둔다든가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소리, 안 해봤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살았거든요. 한 해에 엄마를 보는 횟수가 서너 번밖에 안 돼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회조차 별로 없었죠. 또 저랑 엄마는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고 전화 끊기 전에 꼭 사랑해요, 사랑해 하면서 끊어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더 못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큰 기대감을 받아온 사람들, 부모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더 커밍아웃 하기 힘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실망시키기 싫어서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엄마 말 잘 따르고 실망시키지 않았고 쭉 이어지는 거죠.
앞으로도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돼. 나는 엄마가 바라는 사람으로 엄마가 해준 만큼, 사랑해준 만큼 보답을 해야 돼. 근데 커밍아웃은 엄마를 슬프게 할 거야. 엄마를 힘들게 할 거야. 엄마에게 상처를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도 엄청 강해요. 유인이 그래도 먼 미래에 언젠가는 하겠다는 상상은 안 해보세요? 오소리 올해 할 거예요. 새해 목표로 삼았거든요. 이 책 나오면. 이 책에 글도 썼거든요. 엄마에 대한 생각과 왜 커밍아웃 못하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썼어요. 엄마 읽어보시라고. 올해 커밍아웃 하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요새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 사이에 부고가 좀 잦았어요. 친한 활동가의 부친상에 갔는데 문상 오는 활동가들마다 친지들에게 소개하면서 성소수자 운동 함께하는 활동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소개해 주셨고요. 그런데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친지상을 당할 거고 성소수자 활동가들 친구들이 올 텐데 그때 나는 이들을 뭐라고 소개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을 동료 활동가라고 사실대로 소개하는 게 오는 사람들에게 예의이고 저도 거짓말하기 싫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 취급해야 된다. 숨겨야만 된다.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올해 커밍아웃을 결심했어요. 유인이 어머님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걸 모르시나요? 오소리 인권단체라고만 알고 계세요. 이제 제가 커밍아웃을 망설이게 된 또 다른 이유인데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했어요. 인권운동을 하겠다고. 졸업하고 바로 8월부터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인권운동단체에 일하게 됐다. 앞으로 계속할 거다 하고 통보한 거죠. 엄마가 많이 반대했어요. 제 전공이 취업률이 높은 과였고 좋은 학교였고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온 걸 다 버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취직했으면 연봉도 높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엄마는 아직도 인권운동을 봉사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대학 4년 다녀서 봉사나 하고 있냐? 돈도 못 벌지 않냐? 하면서 반대하셨어요. 그때 제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고 엄마가 밤새 우셨대요. 그때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힘들다는데 얘가 살아야지. 그게 제일이지. 하늘, 사실 저희도 이제 알았어요. 이젠 어디 가서 성소수자 부모입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커밍아웃하는 편인데 어떤 곳에서는 그게 목에 딱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짐이 생각해보니 저희 부부가 부모님께 저희 아들 그러니까 손자에 대한 커밍아웃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왜 부모님한테만 안 하고 있을까? 유인이 저도 친정 부모님께 망설이다 주변 사람들보다 나중에 말씀드렸거든요. 큰 말썽 안 부리고 자랐고 엄마 아빠의 기대도 많았고 결혼해서 여태까지 별탈 없이 산다고 좋아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걸 얘기해도 될까? 부모님 말년의 평온을 깨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 얘기를 했더니 담담히 받아주셨어요. 아이가 힘들다는데 애가 살아야지 그게 제일이지 하셨어요. 짐이 저는 오소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며 부모님께 커밍아웃 안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는 20살 때까지 안 했을까? 우리 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 편이었는데 왜 안 했을까? 저희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고민해 보니까 제가 사인을 못 알아들어서 주저했을 수도 있고 부모를 위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커밍아웃 안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동안 어떤 연극을 봤는데 동성애자가 자살하는 내용이 그걸 보고 갑자기 무서워져서 친구에게 커밍아웃하고 그 친구들에게 이어진 커밍아웃들이 다행히 계속 성공해서 부모님에게까지 했다고 해요.
오소리,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자기한테 그렇게 큰 부분이 차지하는데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차별이나 배제를 받는 일이 실생활에서 없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에게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냥 삶의 일부분이고 프라이버시가 되는 거죠. 굳이 커밍아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을 때 외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혹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되면 커밍아웃하게 되는 거죠. 짐이 처음에는 부모 모임 왔을 때 주변에서 성공적인 커밍아웃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커밍아웃은 꼭 해야 해, 성공해야 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안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커밍아웃한 것이 꼭 잘한 것이라거나 어느 쪽 선택이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답청, 저는 오소리님이 장례식장에서 앞으로 나도 내 지인들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 애인과 동거 중인데 엄마가 새로 이사한 집에 와보고 싶어 하세요. 언제 초대할 거냐 자꾸 물으세요. 저희 집에 방이 3개인데 침대 1개가 큰 방에 책상 2개가 작은 방에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침대에서 함께 자는 거잖아요. 엄마가 들어왔을 때 네 방은 어디니?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자랑 사니까 언니랑 침대를 같이 써하고 하기엔 침대가 작고, 엄마가 그런 걸 마주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소개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에 작업했던 영화를 아빠가 보러 오셨어요. 그 영화는 같이 얘기도 하고 좋아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직업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부모님들에게 관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또 어떤 부모님들의 어에 대한 영화인지 자세히 얘기를 못했어요. 주제가 있을 것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더 이상 말을 못 잇고 아빠한테 짜증을 냈어요. 영화 나오면 내가 알아서 얘기해 줄게 하고요. 유인이 다른 사람들 얘기처럼 그냥 어떤 사람도 이때 하면 어떨까요? 답청, 아빠가 저번 영화 감독과의 대화에 몇 번 오셨어요. 제가 소개할 때부터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한다고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그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흐뭇해하고 바라보고만 계신 거예요. 성소수자 다큐멘터리라는 말을 해도 그냥 웃고만 계셔서 전혀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언젠가 이 영화를 완성하여 보시게 되는 날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도 혹시 성소수자니? 하고 그때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지. 그때쯤이 내 커밍아웃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 심경을 그대로 담은 글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밍아웃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의 심정을 조금씩 써서 글로 전하고 그 글 속에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도 많이 담고 커밍아웃 후에도 이전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소리,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내 사진을 보면 사진만으로도 내가 되게 행복해 보인다 느껴지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파트너랑 함께 있으면서 행복한 사진들을 엄마에게 좀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지인, 양성애자의 경우 부모가 동성과 만나면 헤어지길 빌고 이성을 사귀면 빨리 결혼하라고 독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자녀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오소리, 제가 커밍아웃하고 싶은 욕구 중 하나는 애인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양성애자라고 하면 부모님이 지금 애인이랑 헤어지고 여자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냥 게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양성애자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엄마 입장에선 와 닿을 것 같아요. 안
안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 런던 프라이드 보면서 든 생각인데 거기서 일원 중 한 명이 엄마에게 커밍아웃하고 아예 연을 끊고 살다가 몇십 년 만에 엄마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커밍아웃 후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 부모님들이 커밍아웃 이후 자식이랑 연이 끊긴다면 어떤 심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지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먼저 연락을 끊는 경우는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그러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받아들여 주실까 하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연을 끊자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게 나와야 애가 바뀔 거야 연락하고 싶어져도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해. 그래야 아이가 결국 바뀌어서 돌아올 거야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미워서 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부모 자식의 문제라기보다 부모의 인성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나는 늘 내 편이다 라고 했는데, 커밍아웃을 했을 때 바로 듣고 싶은 말이랑 커밍아웃 이후 부모님이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주고 어떤 태도로 대해주시길 바라는지 궁금해요. 오소리, 커밍아웃을 했을 때 바로 듣고 싶은 말은 당연히 그래도 널 사랑한단다가 가장 듣고 싶어요. 그냥 엄마가 너무 심하게 울지만 않았으면 해요. 울면 저까지 너무 슬퍼질 것 같아서, 마음 아플 것 같아서요. 유인이, 부모님이 만약 커밍아웃을 잘 받아들여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싶다, 그 단계를 지나면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해보고 싶은 일이나 그 다음 삶의 진로나. 오소리, 일상에서는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파트너랑, 엄마랑, 누나와 같이 가족끼리 여행을 하고 싶고요. 커밍아웃을 잘 해낸다면 제가 하는 활동이 인권활동이다 보니까 그거랑 연관지어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기자회견도 자주 가고 언론 인터뷰도 종종 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좀 부담되거든요. 지상파는 엄마가 보시니까. 일간지에 실리는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서 좀 못하겠거든요. 커밍아웃 후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엄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울면서라도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말만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윤희, 처음 커밍아웃 받는 날은 엄마도 눈물이 나겠죠? 받아들여도 마음이 아파서 그동안 혼자 힘들었을 걸 생각하면 저는 커밍아웃한 아이에게 일상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자주 드러내야 하나, 아니면 자꾸 언급하지 않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할까? 어떤 태도가 좋을지 고민이 돼요. FTM인 저희 아이는 가슴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가슴을 보았을 때 관심을 갖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 어제 우리 식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니 특별히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도요. 지나친 관심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무관심해 보여도 서운할 것 같고, 부모이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시인, 저도 매일매일 그래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하라고 아이에게 말해 놓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오소리, 물론 커밍아웃 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파트너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연애 상대가 있으니까요. 어디 놀러 갔으니 그렇게 일상에 대해 물어봐 주는 건 지금의 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니까요.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엄마에게 제 일상을 많이 얘기하고 싶거든요. 나 걔랑 여기 놀러 갔고 이렇게 잘 지낸다고. 그렇게 커밍아웃 후에도
엄마랑 사이가 그냥 이전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지인,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성하고 사귈 때처럼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관심도 갖고 가족에게 소개시켜 달라고도 하고, 걔는 인상이 좋더라 또는 좀 별로지 않니? 그런 말도 편하게 해주고.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하나요? 짐이 커밍아웃을 받아들이는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하나요?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 언젠간 떠나보내야죠. 최종적으로 모든 부모 자식은 이별하잖아요. 유인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식에 대해 모두 책임지려고 하고 자식의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심히 저는 늘 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빠, 날 사랑하지만 아빠 엄마도 삶도 중요하다. 그리고 난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아들은 혼자 살아야 하고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커밍아웃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유인이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겉모습이 눈에 띄게 바뀌니까 받아들이기 더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어요. 주변의 눈도 더 많이 의식하고요. 여태까지 살면서 쌓아온 명예나 유신이 깎인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인생에서 아이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으니 아이가 태어난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응원하고 지적해주고, 아이도 부모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해주고요. 아이가 진짜 아파하는 고민, 아이에 대한 진실을 알았을 때 아이를 잃지 않을 수 있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소리, 저는 어머니께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내가 했던 인권운동이 사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만약 자녀분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자녀분들이 공공연하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회사에서 잘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하늘, 아들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커밍아웃 후에는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후의 삶은 내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회가 지금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질 않잖아요. 그러니 가족 안에서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해요. 지인, 예전에 저는 아이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부모였죠. 그동안 내가 부모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많았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는 이제 종종 커밍아웃을 하는 것 같아요. 커밍아웃으로 마음이 편해진 경험을 한 것 같고 앞으로도 스스로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뭔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아이 덕분에 저는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부모로서 큰 배움을 얻었어요. 짐이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아들이 저희 부부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군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하늘, 저는 지민님 가족이 모두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보면 참 보기 좋고 부러워요. 지인, 저는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인 뒤에는 어떻게든 주변에 많이 알려서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리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지더군요. 이젠 저를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한테도 일부러 말을 꺼내고요.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사회인식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해요. 유인이 요새는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부터 하잖아요.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도 올바른 정보가 잘못된 정보보다 먼저 많이 보이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꿔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오소리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고민하는 당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하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하는 내용을 글로 써서 전달한다면 그의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틈틈이 쓴 글을 모아서 부모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지인, 커밍아웃을 받은 부모의 반응을 6단계로 정리한 게 있잖아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은 부모도 자녀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걸 당사자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받아주겠지, 받아주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이해하려면 정보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린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그리고 커밍아웃 하면서 부모님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아예 부모한테 꼭 말해드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커밍아웃 받는 부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될지 모르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엄마 아빠가 그래도 변함없이 넌 내 자식이야 하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혹은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부모가 있으면 하는 말을 그렇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짐이 글로 하는 커밍아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꼭 그럴까? 제 아들은 글로 했지만 예를 들어 저는 아들과 소주 한잔 하다가 아들이 커밍아웃 했어도 비슷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좋다 혹은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 다 집집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아빠 다르고 엄마 다르고. 또 우리가 커밍아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꼭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 사정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것도 괜찮지요. 그런데 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름답고 좋기는 한 커밍아웃은 없다는 것 당사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걸 각오하고 커밍아웃을 하시면 덜 상처받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엔드 30번째 글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저는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힘도 들었지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하고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인정했다고 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어찌 차별받고 혐오받는 사람이 성소수자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혐오의 성소수자들이 말고도 많고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찌해야 할까요? 어제 감리교 교단지인 타임지에 보니까 감리교단에서 성소수자 동성애 대책위원들을 만들었는데 사진이 쭉 나왔어요. 그 중에 같이 감리사를 했던 목사님이 계시더군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드리지 않아야 할까? 자식들의 커밍아웃도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들에게 전화 한 통화로 이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11명의 위원들 가운데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책을 몇 권씩이나 읽어보셨을까? 논문은 얼마나 읽어보셨을까? 그리고 성소수자들 성적 지향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100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처럼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성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죠. 우리 손녀 지은이는 말합니다. 12%가 성소수자라고 알고 있더군요. 물론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성소수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 될 수 없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는 것처럼 질병이 아닌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성애자들이 수많은 성취향자들이 많고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될까? 그래도 제가 섬기는 속한 감리교회는 여성 안수를 제일 먼저 실행했고 목회자 세습 방지법을 제일 먼저 입법한 앞서가는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회의에서 한국 교단 중 제일 먼저 동성애 차별 반대를 결정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하고 함께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품에 안고 교회 문턱을 낮추고 활짝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 무지개 빛깔의 표를 붙이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교회가 19개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오만 한국교회에서 그런 편말을 붙이지 않아도 모두가 마음 놓고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어서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30번째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